여기 프랑스 파리 시청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동료 공무원들과 한국으로 연수를 다녀온 뒤 큰 충격을 받고 프랑스 실체를 모두 까발리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시청에서 근무하는 만홍이라고 합니다. 최근 파리에서는 곧 다가올 올림픽 준비로 인해 온 도시가 시끌시끌합니다. 특히 제가 일하는 시청은 더더욱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죠. 일반적으로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형성되곤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로 도로나 편의시설 등의 확충과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상점들의 영업 경쟁, 그리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고 시민들의 들뜬 분위기 탓에 도시 자체가 떠들썩해지곤 하는데, 우리 파리 같은 경우도 원래부터 유명한 관광 도시였지만 이번 올림픽을 통해 더더욱 유명해지고 관광지로서도 더 개발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었죠. 하지만 그러한 큰 기대와 달리 최근 파리의 상황은 좀 달라 보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파리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무척 기뻐합니다. 그러나 파리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프랑스 시민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들은 오히려 파리로 오려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오지 마세요. 모든 걸 취소하세요. 항공, 숙박, 티켓을 취소하세요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파리 올림픽 기간 내내 극심해질 도로의 차량 정체와 통행 제한 때문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게 뻔하니까요. 심지어 이런 영상들의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갈 정도로 많은 이들도 함께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미 파리 올림픽 개막 때문에 곳곳의 도로들은 통제되어 있고 생강 주변은 이미 봉쇄된 곳이 많답니다. 보통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시민들도 함께 동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올림픽에서 파리 시민들의 분위기는 참 이례적이기는 해요. 파리 관광청에서는 올림픽 기간에 무려 1,600만 명의 관광객이 프랑스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파리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고 대중교통이나 자동차 이용도 피하라고 해요. 이러니 파리 시민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부와 파리시가 이곳을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어서 당분간 파리를 떠날 거라고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전 세계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오면 물가 급등과 교통 대란, 숙소 대란, 또 테러까지 우려된다는 게 파리 시민들의 주된 불만입니다. 물가 같은 경우만 봐도 실제로 현재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주요 관광지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에펠탑 입장료는 1인당 35.3유로로 20%가 올랐고 루브르 박물관 입장료는 이미 30% 가까이 뛰었어요. 그리고 올림픽 기간 지하철 운임은 심지어 평소의 2배인 약 4유로를 내야 합니다. 파리 시내 호텔의 숙박 비용은 평균적으로 3배가 뛴다고 하고요. 지하철의 경우 운임만 2배로 뛰었지 시설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올림픽 기간의 관광객으로 더욱 북적거리게 되어 불편하기만 할 텐데, 원래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던 승객들의 경우 크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파리 노동자들의 불만 또한 거센데요. 그들은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며 크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8월에 휴가를 못 가는 동료들이 줄지어 있다며 이런 엄청난 노력에는 금전적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정부를 향해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실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다는 인식이 시민의 약 50% 가까이 되고 올림픽 기간에 파리를 떠난다고 하는 시민들도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떠나려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앞서 말한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 때문에 떠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자신의 집을 이용해 돈을 벌기 위해 파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에어비앤비에 자신의 집을 등록해 올림픽 기간 동안 비싼 값을 받아 수익을 톡톡히 챙기려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전 세계인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파리 올림픽에서 올림픽 특수를 누리는 것에 눈이 먼 나머지 프랑스 이미지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린다고 했을 때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건 무려 100년 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마음 같아선 올림픽 기간 동안 휴가를 내고 어디 다른 곳으로 훌쩍 떠나 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왜냐하면 파리 올림픽 개막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할 일만 태산처럼 늘어나고 또 그 기간 동안 벌어질 여러 사건 사고들을 처리할 생각만 하면 벌써부터 숨이 턱턱 막혀오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사건 사고들이 이미 예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프랑스 내에서 고쳐지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고 제 아무리 올림픽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해도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은 순식간에 고쳐지기 어려운 게 사실이니까요. 우선 프랑스의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느려터진 행정 시스템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제가 프랑스 파리 시청 공무원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프랑스는 행정 처리가 지독하게 늦습니다. 일단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워낙 공무원 수가 많다 보니 자기 혼자 일을 좀 덜 하더라도 티가 별로 안 나거든요. 사실 제가 프랑스에서만 있었다면 이런 문제를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제가 3년 전에 파리 시청의 동료 공무원들과 함께 한국으로 국외 연수를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의 공무원들 일처리 속도를 보고 경악한 일이 있었거든요. 속도뿐만 아니라 업무 정확성이나 성실함도 프랑스의 나태한 공무원들에 비할 바가 아니었죠. 그런 경험을 한 이후로 우리 프랑스 공무원들 일하는 게 한국과 정말 비교가 되어 보이기 시작했죠. 또 사실 파리하면 누구나 환상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반짝이는 에펠탑과 웅장한 루브르 박물관, 우아한 거리. 그런데 막상 파리를 방문해보면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파리의 청결 상태는 아마 와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 심지어 유명한 거리에서조차 길거리에 흩어진 쓰레기를 흔히 볼 수 있어요. 파리 시민들은 의외로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경우가 많고 먹다 남은 음식물을 거리의 하수구에 그대로 버리기도 해요. 심지어 노상 방류를 하는 시민들도 많고 말이죠. 이는 프랑스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올림픽은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인데 특히 여름에는 도시 곳곳에서 쓰레기, 악취가 더욱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수많은 개들의 배설물 처리 문제도 만만치 않아요. 거리 곳곳에 방치된 개똥 때문에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는 건 물론 밟고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그런데 파리의 진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매치기예요. 파리에는 정말 많은 관광객이 오는 만큼 동시에 정말 많은 소매치기범들이 있습니다. 파리 시청에서 근무하는 저도 실제로 출퇴근길에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거든요. 올림픽 기간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면 소매치기 문제가 얼마나 더 심해질지 가늠이 되지도 않네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긴 한 건지 의문입니다. 하여간 이런 상황들이 파리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올림픽 개최 도시로서의 위상에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진작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현재 프랑스는 제가 3년 전 한국으로 국외 연수를 갔을 때 경험했던 한국의 모습과 비교하면 한숨이 나오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도 말이죠. 또 제가 가장 한탄스러운 점은 프랑스의 고질적인 문제는 하루 이틀 만에 고쳐질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걸 한국을 보면서 더욱 크게 느꼈기 때문인데요. 우선 제가 3년 전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정말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 사이에 높은 신뢰도가 있어 보였다는 점이었어요. 카페나 식당에서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나 지갑을 올려두고 화장실을 가거나 노트북을 올려놓고 흡연을 하러 나갔다 오는 모습은 저에게 있어 정말 큰 충격이었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은 정말 경악 그 자체였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이건 한국 사회 내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안전에 대한 확신이 높다는 걸 반영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파리의 거리를 걷다 보면 길에서조차도 휴대폰이나 지갑을 소중히 지키며 다니는 모습이 일상입니다.
이곳에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순식간에 소매치기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핸드폰이나 지갑을 뒷주머니에 꽂고 다니다가는 누군가가 그걸 바로 쏙 빼서 도망가 버릴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것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흐르는 두터운 신뢰감이 그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녹아있는 듯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서울 시내의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되었죠. 한국의 지하철은 청결함의 수준이 달랐습니다. 파리의 지하철이 비위생적이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지하철은 깨끗하고 매우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청결과 안전에 신경 쓰는지를 보여주었죠. 프랑스는 좌석 곳곳에 오물들이 묻어 있어 역한 냄새가 여기저기서 풍기고 심지어 노숙자들이 지하철 내에서 용변을 보거나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담배꽁초와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지하철 타기가 얼마나 불쾌한지 차라리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냥 자전거를 타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죠. 프랑스에서 이런 불쾌한 경험들만 겪다가 한국의 지하철을 경험해보니 얼마나 청결하고 편안한지가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또 한국 지하철의 쾌적함은 단순히 청결한 환경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승객들이 지하철에서 무선 인터넷이나 와이파이를 마음껏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외국인 입장에서 봐도 정말 신기했죠. 프랑스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한국 지하철의 효율성과 청결함, 그리고 편의성은 세계 어느 나라의 지하철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데 심지어 비용도 저렴하고 환승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다는 점은 정말 부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를 프랑스가 따라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지 정말 답답한 마음만 들 뿐입니다. 또 한 가지 떠오르는 일은 함께 연수를 갔던 공무원 동료와 점심을 먹고 서울 시청 근처를 걸으며 주변 풍경을 구경하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점심으로 한정식을 먹고 도심을 걸으며 구경하던 중이었는데 한정식 맛이 좋아서 너무 많이 먹은 탓에 길을 걷던 중 갑자기 배에서 신호가 왔죠. 너무 급해서 주변에 걷던 행인에게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혹시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바로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켜 주더군요. 공중 화장실로 보였죠. 제가 한국에서 공중 화장실은 얼마냐고 했더니 한국에 있는 모든 화장실은 전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말에 깜짝 놀랐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더욱 놀랐어요. 길거리 한중간에 있는 무료 공중 화장실에서 마치 고급 호텔 화장실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깔끔한 인테리어에 은은한 향수 향기가 감돌고 있었고 청결함은 말할 것도 없었거든요. 최근 프랑스에서도 길거리 노상 방뇨를 막기 위해 무료 공중 화장실이 설치되고는 있지만 그 어느 곳을 가봐도 이렇게 깨끗한 곳은 본 적이 없었죠. 프랑스의 공중 화장실은 냄새도 심하고 지저분해서 엄청 급할 때가 아닌 이상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잘 들지도 않을 정도예요. 무료이고 아무나 이용할 수 있으니 더러운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며 살아왔던 제 상식이 뒤집어질 만큼 한국의 공중 화장실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한강 얘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최근 프랑스에서 올림픽을 앞두고 논란이 크게 되는 문제 중 하나가 생강 수질 문제인데요. 생강에서 올림픽 수영 종목이 치러질 예정이지만 수영을 하기엔 수질이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파리 시장이 직접 생강에서 수영을 해보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시민들은 이미지 메이킹하지 말라며 조롱 섞인 반응만 쏟아내고 있죠. 시장이 수영을 하는 시간에 맞춰 단체로 볼일을 봐서 아예 똥물에서 수영을 하도록 만들자는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실제 파리시는 7년간 한국 돈으로 2조 원 이상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강 정화 사업을 벌였는데요.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당국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는 강에서 수영 적합 기준치를 뛰어넘는 박테리아가 검출됐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제가 한국에 연수 갔을 때 경험했던 서울의 한강은 손을 넣으면 손이 다 비칠 정도로 맑은 물같이 보였어요. 최소한 수영 경기를 치르려면 생강이 한강 정도의 수질은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 깨끗한 한강도 그저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서울시청 공무원에게 들은 바로는 한강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급격한 근대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수질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의 심각성을 느낀 한국 정부는 한강 종합개발 계획을 세우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하수 처리 시설을 현대화하고 강 주변의 불법 건축물들을 모두 철거했으며 한강에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강 상류에 있는 공장들의 폐수 배출 기준을 강화하였고 한강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정화 작업을 추가로 시행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으로는 서울 시민들의 노력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똘똘 뭉쳐 환경 파수꾼을 자처했다고 했어요. 오염을 막기 위해 쓰레기를 줄이고 직접 나서서 한강 근처를 청소하는 일도 많았다고 했죠. 즉 시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강은 없었을 거란 얘기를 하셨습니다. 반면에 대체 2조 원이란 돈이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 싶을 정도로 생강은 여전히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저 물에서 수영 경기를 해야 하는 선수들은 대체 무슨 죄일까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하기사 한국에서 40년에 걸쳐 이뤄낸 것을 프랑스가 무슨 수로 7년 만에 이뤄낼 수 있겠어요? 또 돈을 아무리 들인다 한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다르게 여전히 생강에서 노상방뇨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빈번한 프랑스인들의 시민의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게 느껴져서 참 안타까운 마음만 듭니다. 서울에서의 경험 때문에 제가 파리 올림픽에 대해서 더 회의적인 것 같긴 해요. 최근 파리시청에서 동료들에게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파리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더니 다들 제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이번 올림픽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저 문제를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이미지 포장만 하려는 파리시와 프랑스 정부를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한국에서 본 한강의 깨끗함과 한국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생각하면 파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여러분 과연 파리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리가 정말 올림픽을 무사히 치를 수 있을까요?